해마다 봄이 되면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곤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독초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책이 발표됐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독성을 가진 식물은 무엇인지, 또 그와 관련된 역사와 또 과학 지식을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이신 김원학 작가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 제목이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에는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나물이나 관상용으로 키우는 화초, 약용으로 쓰이는 약초, 야생화 중에서도 유독물질을 포함한 식물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식물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식물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일화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와 실제 중독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봄이 되면은 산에 약초나 또 나무를 캐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 그러니까 식용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좀 위험한 식물이 있다면 어떤 식물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것이 감자와 원추리, 고사리, 은행입니다. 감자의 경우 덜 익었거나 싹이 난 것이 문제가 되고요. 원추리는 덜 데쳤을 경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 집단급식소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봄철 최고의 나물인 고사리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지만 데치고 말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은행의 경우 일정 개수 이상을 먹으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네. 흔히 색깔이 화려하다거나 또 잎에 벌레가 먹은 흔적이 없다면 이 독초의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일단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또 독초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일부 책에서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코 다치기 십상인데요. 그 나물로 먹는 것들 중에는 화려한 색깔의 그 식물도 있고 반대로 화려하지 않은 색깔의 독초도 있으니까요. 애석하게도 독초를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상대를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있다고 해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중독 사례를 보면 식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부터 아주 잘 안다고 잡아오는 이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독초도 약에 쓸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예, 예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스위스의 약학자 파라셀루스의 경우 모든 약이 독이다. 용량이 문제일 뿐 독성이 없는 약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옛 그리스인들도 약이 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약과 독은 쌍둥이이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것이지요.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독도 적게 먹으면 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흔히 부자, 초, 천호 등으로 불리는 투우꽃인데요. 이런 맹독성 식물들은 흔히 극약이라고 부릅니다. 허준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에서도 이 부자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노인은 운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독초를 사용하는데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독초를 만지거나 또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통증이나 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대표적인 예가 온나무입니다. 온나무를 만졌을 경우 어떤 사람은 옷이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물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바람꽃 종류의 경우 사람에게 독성을 유발하지만 염소에는 해가 없습니다. 맹독성 식물인 미츠가미 풀도 토끼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말라리아 치료제인 프리마킨의 경우 흑인에게 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치과에서 일을 갈 때 느끼는 통증의 경우도 눈의 색깔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은 유전적인 특징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독초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성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사건, 사고 역시 사소한 판단에 의해서 시작되고 결정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보를 취재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해진 것이죠. 특히 먹거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신의 결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먹으라는 의미로 받들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독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그런 정보를 바로 잡아주고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의 저자 김원학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